경우의 수고요. 여기가 약간 지금까지 했던 수학이랑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산이 빡세진 않은데요. 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세팅하는 게 그게 조금 빡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른 수학이랑 결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대로 통째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공통 과목에 확통에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요 공통 수학 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 내용에서 확률 파트 부분에서는 거의 추가되는 게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그대로 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트를 좀 잘 마무리해 놓으셔야 요거 할 때 덜 힘들어요.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든 건 힘든 건데 덜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접근법부터 잘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되는 사건이 1이 나올 경우, 2가 나올 경우, 3이 나올 경우, 4가 나올 경우, 5가 나올 경우, 6이 나올 경우 이렇게 총 6가지겠죠. 이 6가지는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셀 거냐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겠어? 2, 4, 6 해서 3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통해서 나온 단어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이제 카운팅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잘 세기. 자 여기서 잘 센다는 의미는 빼놓고 세면 안 되고요. 겹치는 거를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거를 잘 제거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끝에 한번 배우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합의 사건과 고비 사건인데 그럼 2개를 언제 사건을 곱하고 언제 2사건을 더해야 될지 요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지 곱하고 끝난 것끼리 더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 C라는 지점이 있어요.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4개고 C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5개야. 근데 A에서 C로 가시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경우가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요거 찾으래. 그럼 2가지거든. A에서 출발해서 B를 가서 그 다음에 C를 가는 경우랑 A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니? 4가지지. 자 C까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곱하기 B에서부터 C로 가는 경우 5가지죠. 그래서 끝났죠. 20가지예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2가지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얘는 끝난 것끼리 더하면 되니까 22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곱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동시에 하는 거면 곱하시고 끝난 것끼리는 그냥 더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도 이건 예제로 드는 게 있겠다. 해서 구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주로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100까지 카드가 있대요.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건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자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50개 있지. 끝났지. 더하기 5의 배수는 20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인
10의 배수가 여기서도 세워지고 여기서도 세워졌거든. 그럼 오버카운팅 된 거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니까 두 번 세워졌다는 얘기야. 그럼 한 번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빼기 10의 배수의 개수 10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 전개식의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결국 얘네들이 곱해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니? A 또는 B 또는 C. 안 끝나죠. 곱하기.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해야겠지. 몇 개야? 세 가지지. 그래서 항이 9개다. 이렇게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곱하면 AX, AY, AZ, BX, BY, BZ, CX, CY, CZ 동형 없죠? 따라서 9개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고 구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1, 2, 3, 4가 있대요.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복 한 장씩 있대요. 자, 여기서 100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개겠어? 4개. 안 끝났죠? 곱하기. 자, 한 장 왔어. 남은 카드 3개. 안 끝났죠? 곱하기. 남은 카드 2개. 2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잘 구하시면 되는데 조금 특이한 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약수. 그래서 약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할게요.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거든. 뭐 20의 약수. 자, 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20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고 20의 약수의 총 곱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개수는 우리 익히 알죠? 자, 2를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5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했지. 그래서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6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왜 1씩 더하는지 아니? 봐봐. 얘가 될 수 있는 게 2의 입장에서는 1 곱하기 1에서 1이 될 수 있고 1 곱하기 2에서 2, 4, 5, 10, 20 그래서 요 1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수에다 1씩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총합이 돼. 왜 그러냐 봐봐. 요렇게 곱하면 얘지. 요렇게 곱하면 얘지. 요렇게 곱하면 얘지. 요렇게 곱하면 얘지. 요렇게 곱하면 얘고 요렇게 곱하면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자, 조금 정리를 해주면 A라는 수의 약수. 근데 이 A라는 애가 A의 N승 곱하기 B의 M승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개수는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되고 총합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1부터 시작해서 A를 하나씩 늘려나가 어디까지? A의 N승까지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B를 하나씩 늘려나가 어디까지? B의 M승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곱은요? 곱은 잘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봐봐. 약수를 써볼게. 1, 2, 4, 5, 10, 20이에요. 봐봐. 요렇게 곱하면 얼마니? 20.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그럼 20에 30 세제곱이겠지. 전부 곱하면 그럼 어떻게 구하냐? A의 약수의 총곱은요 A에다가 지수가 어떻게 보냐면 약수의 개수
그걸 2로 나눈 게 지수로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곱은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구하려면 20에다가 개수가 몇 개야? 6개잖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쌤 근데 홀수일 때는요. 자, 약수가 개수가 홀수일 때는요. 얘가 거듭 제곱일 때예요. 그래서 2랑 약분이 되면서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보시면 되시겠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 색칠하기가 나와요. 얘는 100% 출제입니다. 색칠은. 근데 출제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색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항상 실수예요. 6가지 색 중 5개를 선택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6개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6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몇 가지 색을 사용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자, 5가지 색이 있대요.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요. 단 이웃함이면은 같은 색으로 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자, 기준은 색칠할 때 기준, 누굴 먼저 정할 건지 기준은요, 만나는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정하셔야 돼요. 자, 얘는 3개의 면이랑 만나요. 얘도 3개의 면, 얘도 3개의 면, 얘도 3개의 면인데 얘는 4개의 면이랑 만나. 그럼 누구부터 정해야 돼? 얘부터 정해야 돼. 그럼 얘를 B, C, D, E라고 해볼게요. A부터 정합시다. A는 몇 가지 구할 칠할 수 있냐? 5가지죠. 곱하기 그 다음에 B 정할게요. 그럼 B는 얘랑 이웃한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C를 정할 거야. 그럼 C는 얘네 둘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인데 봐봐. 근데 B와 D가 색깔이 같을 때와 색깔이 다를 때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다시, 얘네 두 개가 같은 색이야. 그러면 C는 얘랑 얘네 색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지. 근데 B와 D가 다른 색이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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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색깔 달라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지. 이렇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주셔야 되냐면 케이스를 분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딱 문제를 봤을 때 B와 D가 같을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B와 D가 다를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러면 케이스 1, B와 D는 같은 색. 케이스 2, B와 D는 다른 색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순서를 A 정하고 B 정하고 D 정하고 C 정하고 E 정할게요.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 D는 얘랑 같은 색이 되니까 얘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1가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색이야. 얘는 2가지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E도 3가지. 해서 80까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다음 얘는 5가지, 4가지. 자, D는요, 얘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 그럼 이 2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 얘는 이 3가지와 달라야 돼. 2가지. 얘도 이 3가지랑 달라야 돼. 2가지. 해주시면은 그래서 합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색칠 문제 할 때 이 케이스 분류를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나는 면의 개수가 전부 동일하거나 또는 한 개만 다른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얘처럼 세 가지 색을 쓸 거야. 똑같아요. 이웃하면 안 돼.
자, 얘 몇 개의 면이란 말이야?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그럼 이 경우가 아니지. 케이스 분류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제일 많은 면이니까 얘부터 선택합시다. 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세 가지.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얘도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얘도 얘랑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끝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99%는 요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이게 아닌데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얘네 그러니까 만나는 면이 아닌 두 면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그 경우의 수가 바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면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B와 D가 같든 다르든 얘가 선택할 수 그냥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생각을 좀 해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고, 요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유형 7번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방법의 수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3개 있대. 그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봐봐. 그럼 500원짜리가 할 수 있는 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네 가지지. 그치? 안 끝났어? 그 다음 100원짜리도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몇 가지 할 수 있어? 5가지 할 수 있지. 얘도 안 내거나 하나, 둘, 세 가지 낼 수 있어. 몇 가지 할 수 있어? 네 가지 할 수 있지. 근데 조심할 거,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냈어. 그럼 지불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거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거든. 근데 요건 좀 달라. 얘가 왜 얘랑 좀 다르냐면 봐봐요. 1,000원을 지불할 거야. 이거 말고. 그럼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도 되지. 근데 500원짜리를 500원을 2개 내도 되지. 그지? 근데 100원을 10개 내도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500원짜리가 제일 큰 단위야. 그 다음 단위를 봐봐. 100원짜리야. 100원짜리가 4개 있어. 그럼 이 4개 가지고 요 위에 단위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지. 그럼 냅둬. 근데 50원짜리가 3개 있어. 그럼 50원짜리 3개로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럼 만들 수 있으면 얘를 50원짜리로 환전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못 바꾸니까 그대로 두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할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 4개면 5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8개로 바꿀 수 있지. 그럼 기존에 있던 3개랑 합치니까 50원짜리 몇 개가 돼? 11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4가지. 할 수 있는 거 12개. 근데 지불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1 빼주셔서 47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요 환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의 수 같은 경우는 딱히 신경 쓸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다 지불 안 하면 지불한 게 아니니까 빼준다. 근데 환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지불 금액을 구할 때는 꼭 환전을 해주시고, 밑에 단위, 바로 밑에 단위가 얘를 한 개로만 만들 수 있으면 환전시키는 거고, 얘가 얘를 한 개만 만들 수 있으면 다시 환전시키는 거고, 못 만들면 환전 안 하는 거예요. 요거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유형 8번에 971번, 972번 얘네는 교란식 문제입니다. 수용도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A, B, C, D가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책가방 던져놓고 A 책가방, B 책가방, C 책가방, D 책가방이 있어요. 놀고 집에 가려고 책가방을 집었는데 그때 자기 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방을 모두 집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A는 들 수 있는 가방이 뭐 있어? B, C, D 세 개지. 그치? 그럼 얘가 B를 들었어. 남은 거는 A, C, D야. 그럼 B가 들 수 있는 건 A 들을 수 있고, C 들을 수 있고, D 들을 수 있어. 자, A, B야. 남은 거 C, D거든. 그럼 얘네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D, C. 남은 게 A, D야. 그럼 D는 자기 걸 못 드니까 얘가 D를 들고 얘가 A를 들고. B, D야. 남은 게 A, C거든. 얘는 C 못 드니까 A 들고 C 들고. 그 다음 A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C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A, B, D 남았을까? A 아니면 D거든. C에 들었어. B, D 남았거든. 근데 얘는 D를 못 드니까 얘가 D를 들고 얘가 B를 들고. 그 다음에 C, D면 이제 A, B 남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 D. 자, 얘는 A, B, C 남았지. A 아니면 C거든. A, B야. B, C 남았어. B, C겠지. A, B, B, A. 그 총 몇 가지냐? 9가지. 그래서 요 4개까지는 이렇게 수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 4명이 아니고 5명의 경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얘 몇 가지 나오냐? 44가지 나옵니다. 수영도를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얘는 너무 복잡해서. 근데 너네 여기 벽면 그 PhD로 삼일성도 봤지? 뭐 포테이토 홀리, 닥터 김뭐 이거, 그치? 그 중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저쪽 벽에 써 있을까? 이게 뭐냐? 교란순열이 5개일 때 경우의 수는 44개다. 증명은 대학 수학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얘를 까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할 텐데 봐봐. 자, D2, A, B가 2명이야. 그럼 각자 들게요. B, A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얘 한 가지야. 3명이라고 보자. A, B, C라고 할게. 그럼 얘가 B를 들고, 얘가 C를 들고, 얘가 A를 들고, 얘가 C를 들고, 얘가 A를 들고, 얘가 B를 들고. 몇 가지야? 2가지야. D4는 방금 했죠? 9가지야. D5는 얘를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해? 보세요. 요거 2개 더해서 얘 곱하면 얘 나오지. 1 플러스 2에서 곱하기 3하니까 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요렇게 2개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한 거야. 그래서 44야. 그렇다면 D6은 2개 더해서 뭐 하면 돼? 5 곱하면 돼. 그러면 얘가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신 나왔어요. 어디서? 복자요거에서. 복자요가 뭔 문제를 냈냐면 18번 서술형, 1번 교란순열 A, B, C인 경우, 2번 A, B, C, D인 경우, 3번 A, B, C, D, E인 경우 2점, 2점, 2점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나온 적은 있어요. 잘 나오지 않다. 일반적으로 내는 건 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혹시 모르니까 얘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증명 어차피 못해요. 이것까지 배워야 돼요. 해석론이랑 다 배워야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고, 여러분들은 152쪽까지 풀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웬만한 유형 요 컴퓨터에 다 넣어놨으니까 소리가 막히는 거 확인하세요. 네. 저 이제 서술형에다가 그냥 44라고 써도 맞아요. 서술형에다가 이걸 냈다는 얘기는 이거 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서술형 2점이면은 이 과정이 맞으면 1점, 답이 맞으면 1점이잖아. 답만 써놔. 그럼 1점이라도 어떻습니까?